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 더 키우면서 급등 흐름으로 양시장 모두 변화가 됐습니다. 종목별로도 움직임 괜찮은 종목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023153-2611, 2612번 2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고 지금 문자 주셔도 충분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박원재 혹은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을 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또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화면으로 방금 만나보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재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든든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일까요? 진원생명과학. 사실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32,000원, 10%. 2만 원 후반, 3만 원 초반대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약바이오는 이슈 따라 움직이죠. 진원생명과학도 바이오신학, 코로나 백신 빼놓지 않고 항상 이슈의 중심에 돼 있던 종목이에요.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두터운 자리에 와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은 좀 시세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해야 될 그런 위치까지 와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원생명과학은 제약바이오가 다 그렇지만 재무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한 번도 그 수익을 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주식을 발행을 통해서만 이제 자본을 조달해서 자본금도 좀 많아졌고요. 이슈를 통해서 이슈 때마다 신약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지금 위치에서는 수급으로 다시 올려주지 않으면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선을 한 2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낙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컴투스 108,000원의 비중 20%. BBIG 중에서 이제 게임 관련주로 컴투스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컴투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텐츠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좀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컴투스는 지금 보시면 월봉인데요. 바닥권까지 조정 충분히 잘 받아줬고 지금 추세는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 내에서의 저점 매수 10만 1,000원대, 11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받은 이 하락폭의 한 중심 가격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12만 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후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신작 출시 사전 예약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서머너스 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 부분까지는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가격대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한번 쭉 보유를 해보시고, 다만 이제
그 비중이 높으시니까 적당히 한 12만 원 부근 위로 분할 매도를 좀 하셔가지고 비중 한 절반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만 갖고 쭉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컴투스 듣고 왔고요.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갈게요.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문자들이. 이번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네오위즈 들어와 있어요. 27,8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27,800원 10%시니까 최근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짝 떨어져 있는 위치. 게임 업체는 하반기에 항상 4분기가 좋았어요. 게임 업체 피망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킹덤 오브 히어로즈, 브라운더스트,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121선에서 계속 음봉 맞고 떨어지는데 좀 25,000원이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주 분위기가 딱히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서 한번 현 위치에서 반등을 기다리면서 한번 3만 원 수준까지 4, 4분기에 한번 도전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다가 3만 원 수준에서 다시 탄력이 붙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이 굳이 필요하시다면 121선 밑에 있어서 이 라인이 깨지면 살짝 부담스러운데 이 아래 강력하게 위치하고 있는 라인이 23,000원대예요. 그래서 23,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듣고 왔습니다. 자,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매트릭스요. 진매트릭스요? 네,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18,600원에 10%입니다. 18,600원에 10%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8,600원이면 네. 지금 이게 한번 살짝 올라왔다가 지난번에 혹시 저녁에도 저랑 상담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랑 가격대가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 18,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네, 8월 달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 횡보했던 가격대고, 그 가격대 보통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 횡보하면 좀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진매트릭스는 전저점을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네. 바로 지금, 방향을 위로 틀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기업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 뭐 이런 재료 분석을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차트 화면에 보이시죠? 네, 네. 예,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 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면 17,500원, 18,000원 조금 아래 될 건데요. 네,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18,000원 위로 이렇게 한번 시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이 물론 박스권 저항 지금 자리에서 기간 조정 거치고 돌파를 해서 뭐 2만 원대 위로 안착하고 다시 25,000원 갈 수도 있겠지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진단키트 섹터들 내에서 실적이 완전히 좀 받쳐주지 않는 기업이라면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실적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실적 굉장히 좋아진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테마적인 성격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냥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600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위로 해서 분할로 조금씩 정리를 해보시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오래 걸릴까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장 빠지면서 만들어진 저점이 13,500원이거든요. 네, 네. 여기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여기 이탈 안 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반등하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면 네. 내일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만약에 저기 시젠이라든지 다른 진단 키트 관련주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인 애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하면 진매트릭스도 한번 시세를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선생님 매수 가격대 18,000원부터 19,000원 사이에 매물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 매수 가격대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그럼 한 달 이내나 그렇게 될까요? 한 달 이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막 한 달 옆으로 기어버리면요, 제가 봤을 때 빠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 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릴 거면 이번 주 안으로 바로 치고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조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13,500원까지 밀릴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거기 이탈하면 좀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 그 정도 13,500원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손실폭 크시죠, 그렇게까지 밀리면. 네네. 아유,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럼 매수가 올라오시면 정리하시고요. 네. 좀 좋은 종목들, 지금 이제 우상향 하는 흐름들, 네.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손절가 가기 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요, 내일쯤 한번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내일 보시고 18,000원부터 19,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매트릭스 듣고 왔고요.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화 엔지니어링 8,200원에 비중은 절반. 비중이 좀 높은데요? 절반이면 좀 높은데 예. 회사는 괜찮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제 토목, 건축, 뭐 엔지니어링, 뭐 상하수도관, 뭐 수자원, 도시계획 이런 것 토탈 다 해서 이게 남북 경협 이슈가 있어서 시세를 한번 폭등을 했다가 그래서 남북 경협이 이제 뜸하니까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4월 달 이후에 웬만한 종목이 다 시세 탄력이 좋았는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그냥 그 자리죠. 아무래도 이슈 따라가는 회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무 추이를 보면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도 5천억 매출에 270억 이익이 냈으니까 현재 시총 2,500억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도 아마 경기 부양을 위해서 SOC 예산 배정돼서 아마 상하수도 교체나 이런 거를 좀 할 확률이 많아요. 갖고 계시면 적절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8,200원, 50% 좀 비중 많으신데 쭉쭉 뻗어가 있는 라인은 지금 가격대가 올해 횡보된 가격이고요. 8,000원대로 횡보가 긴데 그 위에 가격을 보면 9,000원에서 10,000원이 보여요. 한번 움직이면 10,000원까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니까 올해 갖고 계셨는데 한번 기간 수익 노리고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듣고 왔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갈게요. 극동유화입니다. 3,270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절반, 꽤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극동유화 이름 들어보니까 뭐 화학, 네. 유류 뭐 이런 느낌 있는데요. 네네. 예. 극동유화를 이 종목은 좀 장기로 보시는 게 좋은 종목인데요. 왜 장기로 보는 게 좋은 종목이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9월 17일 날 터진 날 거래 대금이 84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10억 미만입니다. 굉장히 거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을 때 천천히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시세 터지면서 거래량 터질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는다면 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거의 항상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제 주가를 찾아서 갈 거다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비중이 좀 상당히 높으신데 큰 손실도 아니시고
아마 제 생각에 한 3,500원 위로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3,500원 부근쯤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회사 배당을 갖다가 매년 꾸준하게 주는 종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배당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라 하면 배당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락 되고 주가 급락이 나올 텐데 그때 던지시더라도 아마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고 배당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배당주들 오를 때 좀 올라갈 가능성 높다 생각 들고 못해도 3,500원까지는 올 거니까 그때 비중을 갖다가 한 20% 정도는 줄이셔가지고 절반 정도만 가지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 유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네. 썬데이토즈요. 아, 썬데이토즈요. 네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27,500원에 비중 40%요. 아, 27,500원에 40%. 네네. 박 의원님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27,50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어요. 네, 좀 됐어요. 네. 여태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으신 거죠? 네네네. 네. 게임주는 신작이나 이런 모멘텀이 이제 주던 모멘텀인데 썬데이토즈는 과거에 애니팡 게임으로 SNS 기반의 게임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쪽은 요새 별로 잘 안 해요. 캐주얼 게임 이쪽은 잘 안 하고 요새는 주로 MMORPG나 이렇게 역할 수행 게임 이쪽이 좀 인기인데 SNS 캐주얼 게임도 그 범위는 꾸준히 유지를 하고 게임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작이 하반기부터 좀 출시 예정으로 있는데 게임은 좀 어려운 게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을 때 오르고 신작이 나와서 이게 성공하면 한 번 더 오르는데 이게 신작이 기대만큼 안 가면은 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아마 썬데이토즈도 4, 4분기에 이제 신작 라인업이 쭉 나와서 계획을 발표할 텐데 그 이슈로 아마 4, 4분기엔 한번 시세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취득 단가 수준까지는 얼추 한번 시세 도전을 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 이상 탄력을 받을지는 그 신작의 이제 성적이나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그걸 사전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4, 4분기에 나오는 신작 그거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작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과정은 지금 4, 4분기에 진행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신작 라인업이 좀 나와서 나올 때쯤이면 다시 한번 연락을 줘보세요. 연말쯤은 가능할까요? 4, 4분기에 썬데이토즈도 계속 라인업이 나올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썬데이토즈도 4, 4분기 라인업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 신작 라인업을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신작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줘보십시오. 지금은 네네,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썬데이토즈 듣고 왔습니다. 전화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ABL 바이오고요. ABL 바이오요. 예, 매수가는 35,700원이고요. 비중은 10%요. 네. 너무 이중항 많이 내려가지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중항체 관련이고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시장에서. 네, 그렇죠, 네. 이 의원님? ABL 바이오 요게 딱 그 박스권 고점 돌파하는 시점에 잡으셨네요. 네. 요 가격대에서 아마 치고 올랐으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아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좀 유심히 지켜봤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때 방송에서 ABL 바이오 요 시간에 이제 한 4만 원 넘어까지 오른다고 방송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매수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박스권을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 우상향 흐름 잘 만들어 놓고 박스권 이제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조정받은 시점이 지수 그냥 조정받으면서 받은 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9월 회사는 나쁘거나 그런 건 위험한 회사는 아니죠? 뭐 제약바이오 회사들 보면 나쁜 회사들도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실적을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이제 현금성 자산도 많이 있고요. 이제 뭐 부채도 크게 없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10개 정도가 돼요. ABL 바이오가. 그리고 요번에 이제 9월 19일 날 20일쯤인가 그때 이제 해서 다음 주에 뭐 코로나19 항체 그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승인 받아서 첫 투여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환자에게. 다음 주요? 아니요. 벌써 이미 했어요. 아, 네. 네, 9월 말쯤에. 그러니까 셋째 주쯤에 아마 했을 겁니다. 했고 그 이제 뭐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3월, 5월 달에 이렇게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쉽게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저점이 박스권을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저점을 갖다 조금씩 높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차트 보이시나요? 네네. 예,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은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렴 이후에 방향성이 위로 잡히게 되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끝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제가 10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10개 중에 뭐 하나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가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3만 원대, 그러니까 4일 전에 저점 부근인 29,300원이죠. 네. 그러니까 29,000원 정도 여기 이탈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제가 선 하나 그어놨는데 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네. 요 상단까지 오게 되면 저항을 받고 또 밀릴 수도 있고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나오는 재료라든지 터지는 거래량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제가 방송에서는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한 37,000원에서 37,500원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그쯤에서 정리를 좀 하시고 한 10% 정도만 돌파 여부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중 항체 그거 언제쯤 나오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차세대 뭐 뇌질환 관련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는 제약바이오에서 기술력은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도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만 주가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올라와 있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 잘 마무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괜찮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섹터가 좋다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ABL 바이오도 신고가 갱신 4만 원 돌파하고 넘어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고 12월 달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한 10% 정도만 전고점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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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투자하세요. 바랍니다. 마음이 통했네요. 예. 자, 전화 연결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셨어요? 여보세요. 일양약품인데요. 일양약품이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얼마예요? 84,500원에서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44%예요. 44%. 네. 박원재 의원님, 약간 많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갖고 계신 지가 좀 되셨나요?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 좀 지루하시죠? 그리고 그게 원래 54%였어요. 아, 제가 그러셨군요. 10%를 매도를 했어요. 손해를 보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근데 이제 들어가셨을 때는 뭐 치료제 한 달이고 러시아 가서 네, 삼상 한 네. 달이고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매수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제약바이오 치료제나 백신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제 네.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약약품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네. 1조 5천억이면 싼 가격이 아니에요. 보통 일약약품이 기존에 이제 일반 의약품 이렇게 팔았을 때는 시가총액이 그저 한 4천억, 5천억 이 정도 했는데 네. 이 치료제 때문에 이제 그만큼 평가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슈펙트나 놀텍이 새로운 약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백혈병 치료제 개발돼서 매출이 되고 있는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로 매출 증가가 더 일어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적응증을 예. 치료제가 되면 대박이거든요, 진짜. 진짜 대박인데 전 세계의 엄청난 제약사와 국내의 엄청난 제약사가 전부 여기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디든지 나올 거예요. 치료제나 백신이. 네. 그러면 먼저 나온 제약사가 그걸 수익을 다 갖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뭐 네. 여러 가지 제약사들 중에서 이제 뭐 많이 오른 종목 일약약품뿐만 아니라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가격들을 지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고 미리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제 일약약품의 그 슈펙트가 러시아 임상 좋아서 그게 제일 먼저 가면은 이놈이 훅 날아갈 텐데 그럴 수 있는 확률과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먼저 선점해서 신약을 낼 확률을 네. 냉정히 좀 비교를 해보고 네. 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7만 7천 원, 7만 5천 원 사이가 아주 중요한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잡아드리면 한 7만 원 선 무너지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네. 가격으로 봤을 때. 네. 비중도 44%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미련이 있어서 손절매가 좀 어려우신데 지금 손절매는 어려우시니까 네. 7만 원 무너지면 반은 손절매 하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오를 확률은 조금이라도 오를 확률은 없는가요? 이거 잘 되면 뭐 오를 수 있죠.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사실. 네. 네. 어떤 제약회사가 먼저 성공해서 깃발을 꽂을지는 모르니까 네. 우리는 잘 되면 좋은 건데 안 네.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대응을 네. 해야 되니까 그래 지금 내가 조금 조금 다는 안 하래도 한 20%라도 절반이라도 매도를 할까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세에서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심해서 네. 오를 때도 급등하지만 떨어질 때도 급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급락하면 대응이 쉽지 않으니 예. 지금은 뭐 크게 손절폭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한 반 정도 그냥 네. 손절하고 보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성공 더 투자하세요. 이상에 84,500원에서 조금만 더 오를 수는 아니. 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중에 조금이라도 네. 오르면 8만 원 근처에 가면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전화 연결 이제 또 다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십니까? 62,000원에 20%. 네, 코스모 신소재 그럼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6,200원에 20%. 62,000원. 네? 코스모 신소재 네네. 62,000원에 20%. 62,000원이요? 62,000원이요? 네네. 62,000원? 아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 16,200원. 네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도 놀랐어요.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예. 제 생각에 내일쯤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습이고요. 네네. 오늘 뭐 지금 장이 마쳤는데 내일쯤 제 생각에는 양봉 한번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한 15,000원 정도 조금 안 되게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14,7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14,800원 요 가격대가. 그래서 아마 저항을 이 라인에서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15,000원 조금 안 되게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눌림이 살짝 만들어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가격대 위로 올라서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봤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적이 지금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 요번에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은 이제 코발트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섹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은 있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차트 흐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가 현재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조정 나온 이 가격대 중심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내일쯤 아마 제가 봤을 때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코스모 신소재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 뭐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전번에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 13,800 얼마, 14,000원대에서 네. 이걸 갖다가 내가 좀 비싸게 사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갖고 좀 더 매수를 할까 싶을수록 그랬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전번에도 내가 물어봤을 때 다음 주에 2만 원 갑니다 이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 자꾸 내려오기만 하고 이러니까 네네. 물을 좀 사가지고 좀 단가를 낮춰도 될 것인가 싶었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놓치신 것 같아요. 1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됐고요. 네. 예, 지금은 타이밍이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기다려 보시고 지금 단기 추세 저항이 15,000원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고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13,000원, 13,5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아, 예, 그럼 이중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을 시킬 거거든요. 네네. 예, 그때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아, 그때 그럼 매수를 더 해도 이거는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좀 대장급으로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네, 조정 시 뭐 분할 매수 하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리가 뭐 크게 뭐 손실이 나신다든지 하지 않을 거예요.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하신다 하면 괜찮을 겁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그건 좀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저는 단기적으로 조금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이제 중심 라인에서는 바로 뚫고 못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도 쌍바닥을 만들 거고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도 똑같이 쌍바닥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고요. 한 달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에 또 문자, 전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인가요? 네, 문자 상담인가요, 다음? 전화인가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지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연결되셨고요. 방송 나가고 있어요. 아, 네, 저는 네, 주식 완전 왕초보인데요. 네, 그 현대 자동차를 샀는데 네. 그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서 얼마에 사셨는데요? 87,400원이요. 와,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30%요.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주당 지금 10만 원이나 지금 이득을 보셨고요. 박 의원님께서 근데 그러면 이익 100%가 극대화를 막 해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네. 현대자동차는 내년도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거래소 주도 종목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네. 처음 하셨는데 이제 아주 그동안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걸 안 팔고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축하를 드리고요. 네. 시가총액이 이제 한 40조 초반인데 내년도에 컨센서스가 한 5조 정도 이익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이익 대비 현대차는 한 10배수 정도가 되면 보통 좋았을 때에 잘 줬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0% 정도 더 오르면은 한 10배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많이 보면은 한 24만 원, 편안하게 보면은 한 20만 원 이 정도 네. 수준이면은 일단 15% 반 정도는 수익을 네. 실현을 하셔도 좋아요. 거기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네.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한 10% 정도만 네. 남겨놓고 그건 한 25만 원까지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현대차가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쉽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네네. 처음에 요거 훈련을 잘 하셔서 주식이 이렇게 잘 들어가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를 경험하셨잖아요. 네. 다음에 또 이제 8만 원대 현대차 위치가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현대차가 여기서 100%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100% 갈 수 있는 종목 찾으면 되니까 네. 현대차는 이제 농사 잘 지셨고 이제 잘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한 20만 원 정도 가면은 예, 20만 원부터 이렇게, 분할 10%씩 20만 원, 21만 5천 원 네. 이렇게 이제 10%씩 매도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좋은 종목 찾으면은 예. 네네. 좋은 결과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익 나신 거 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363, 1.51%인데 지금 동시호가에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1.16%, 뭐 1% 안쪽으로도 지금 내려가긴 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잠깐 정리합니다. 나스닥 100 선물이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상승폭이 줄었다. 그 부분 지금 연동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 괜찮습니다. 수급도 오늘 나쁘지 않거든요. 개인은 팔고 종일 수급 한번 보여주시죠. 코스피 보시면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 사고 외국인들이 특히 현선물 시장 같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잘 갑니다. 오랜만에 59,000원 다시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 1%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30만 원 부근 다시 올라왔고요. LG화학 상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살짝 빠지는 가운데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셀트리온이 합병 발표 뒤에 지금 차익 실험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현대차 잘 달리고요. 기아차 안 보이지만 5%가 넘게 올라갑니다. 운송장비 잘 달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장후반에 잘 달리죠. 858까지 올라옵니다. 900창이 다시 달려가고요.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갑니다. 오늘 윗골이 안 달립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주체 모두 다 사는 모습 오랜만에 구경할 수 있고요. 기관들이 지난주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알테오젠 올라가는데 시젠이 오랜만에 또 급등합니다. 2차 지금 전지 그리고 뭐 오늘 약세 보이는 가운데 이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오늘 괜찮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살짝 밀리는데 첨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오늘 차익 실험 매물 좀 나오고요. 제넥신, KMW, CJ, ENM은 1%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시장 마감 예상됩니다.
네, 월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지금 나쁘지 않고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19 감염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선물 시장 반등 흐름 잘 나와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화 위복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염되면서 초당적으로 이제 미국 국회에서 2조 한 3천억 정도 되죠. 되는 그 금액을 5차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합의를 이제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에 좀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물 흐름이 이제 굉장히 상승세로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내일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상승 트렌드 타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전저점 부근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뭐 9월달 들어서 조정 나온 이 하락폭의 중심 가격대가 거의 21선 부근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 그러니까 뭐 현재 나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급락이 나왔었는데 추세가 이탈됐나 하면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장은 괜찮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요번 상승 요번 상승 파동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 잘 보시고 보유하신 종목들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시고 잘 챙기셔서 물리신 종목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하셔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 한 30%, 40%는 보유를 하고 연말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걱정이 많았죠. 연휴 기간에.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사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급한 게 추가 부양책 합의가 급합니다. 합의가 급한데 백악관도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돼서 골석이고 지금 문호신 재무장관과 하원 의장이 이제 근접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일을 하려면 상임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 위원 두 사람도 지금 확진이 됐다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부양책이 기대감으로 오는 건 좋은데 정말 사인을 할 수 있는지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이번 주에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 올린 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돌려놨는데 여전히 21선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섹터의 확산인데 이제 미국도 시장이 기술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좀 넘어오는 게 국내 시장에도 보이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았던 석유화학이나 아주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포스코 같은 철강까지도 돌고 있어요.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키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어차피 연말 가면 개인은 좀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남은 시간이 10월, 11월 2달인데 2달 동안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시세를 만들 수 있느냐,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개인이 주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관은 또 나름대로 뭐 펀드나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K니들 펀드를 11월 달에 조성한다 했는데 과연 K니들 펀드가 조성이 돼서 시장에 마중물이 들어올지 이런 수급적인 거를 체크해 가면서 외국인은 사실은 환율로 봤을 때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벌써 환율이 1160원대 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미리 들어온 건지 좀 체크가 필요한데 외국인은 오늘 좀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지 지금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도
내년도까지 갖고 가도 부담이 없거나 좀 내가 자신 있는 섹터를 골라서 적절한 현금 비중과 포트를 유지하면서 포트 리밸런싱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1.29% 올라가면서 2,358포인트에 정확히 마감했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21% 비슷하게 올라갔네요. 858.39에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 정리합니다. 6원 10전 내리면서 1,163원 4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1,160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 023153에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하나요. 네, 한화 말씀하시는 거죠? 3만 원에 50%인데요. 3만 원에 50% 맞아요? 갈란지 모르겠네. 네.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이 의원님한테 여쭤볼까요? 한화 네. 지주사 종목이요. 네, 한화 저는 한화 나쁘지 않게 일단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요번에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뭐 이렇게 빠졌을 때 그 니콜라 관련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받은 시기랑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뭐 이제 반등이 나와야 할 만한 구간에서 조금 더 조정이 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하는 흐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27,500원대 저항이 있거든요. 20선인데 이 저항 저는 뭐 한 차례 정도 거기서의 좀 흔들림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인 3만 원 부근 위로는 올라올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이제 좀 크게 터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 가격대가 이제 3만 원 부근, 3만 2천 원 부근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오면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좀 비중을 갖다가 20% 정도 남기시고 확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2천 원 정도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기간은 제가 봤을 때 한 2주, 1주, 네. 1주, 2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 해서 그래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만 짧게 갈게요. 저희 어떤 종목 들어와 있냐면요. KG 동부제철입니다. 13,075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13,0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은 고생을 좀 하시겠다는 생각이 일단 좀 먼저 드네요. 또 KG 동부제철은 동부그룹의 제철을 이제 KG그룹이 인수를 했죠. 인수할 때 이제 굳이 이렇게 제철을 인수해서 시너지가 날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KG그룹의 결제 시스템은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동부제철과 어떤 시너지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차트적으로도 모양이 좀 안 좋게 흘러가죠. 12,500원 가격을 지켜야 되는데 쭉 흘러서 8,0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업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철강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이 해결돼야 되는데 포스코도 지금 영업이익률 지키기가 급급하죠. 그 다음에 뭐 현대제철은 그래서 수소와 이제 자동차 강판, 특수 강판 뭐 이런 쪽으로 돌파구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동부제철은 이제 냉형 강판과 연마 강판, 뭐 석도 강판, 칼라판 이래서 이쪽에 경쟁력을 갖기가 시장 규모에 비해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올해 굉장히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 나오려면 레버리지 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많고 업황이 돌아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매력 있는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G 동부제철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